네,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매한 전 과정을 취재한 이자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보도 이후에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냈잖아요. 인터뷰가 결정적으로 보이는데 제보가 지난 4월에 처음 들어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건진 법사에게 김건희 씨 선물이라면서 그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등을 전달했다라고 최초로 단독 보도해드린 게 지난 4월 22일이었습니다. 예. 이 그라프 목걸이를 선물한 이유에 반클리프 목걸이가 등장했었거든요. 2022년 나토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 저 목걸이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실이 빌린 것이다라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통일교 측에서 무슨 영부인이 귀금속을 빌리시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 사드리겠다. 이런 명분을 대서 그 그라프 목걸이를 선물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도 다음 날 반클리프 관계자가요, 짧은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한 8줄 정도 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클리프 목걸이는 서희건설에서 구매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사위는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지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석 달 넘게 취재를 이어왔고요. 지난달 말쯤에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제 뉴스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4월 23일 이메일이 왔군요. 한 석 달 만에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요. 저희가 이거 좀 정식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수차례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가 망설였는데 인터뷰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요. 바로 이 김건희 씨가 순방 때 찬 반클리프는 가품이다라고 주장한 게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의 거짓말이 제보자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셈입니다. 그렇게 취재진은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 최 이사라는 사람이 목걸이 산 과정을 자세히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선물할 거냐 도대체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뭐 좀 말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선물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를 사게 된 것이죠. 네, 이 목걸이를 사간 인물, 말씀드렸다시피 매장에서는 최 이사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이 최 이사한테 전화를 하면 컬러링이라고 하죠. 그 통화 연결음으로 서희건설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들 매장에서는 서희건설 임원인 최 이사라는 사람이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최 이사라는 사람은요,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입니다. 이 비서 업무를 총괄하는 인물인데요. 자신의 어머니랑 함께 와서 직원 추천을 받아서 그 문제의 그 목걸이를 직접 골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이아 최고 등급이니까 보면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줘보자. 그 목걸이는 마음에 들긴 하는데 가격이 조금 오버되고 이래서 좀 고민을 하셨어요. 네, 저희 취재진은 그 취재 과정에서 서희건설에 여러 차례 해명 또 입장을 요구를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도 사실 해명 없이 전해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보도한 바로 그 시점 이봉관 회장이 저희 보도 내용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겁니다. 예. 특검이 이제 진품까지 확보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진품이 나온 이상 가품을 샀다라거나 빌렸다. 어머니에게 사드렸다가 그걸 잠깐 빌렸다. 이런 해명은 재판부도 거짓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오늘 늦게쯤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이런 거짓 해명 논란이 오락가락한 거짓 해명 논란이요. 법원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그 수사 대비용 모조품까지 미리 준비해놨다고 특검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증거인멸로 볼 여지도 상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제외하고 통일교 측이 줬다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이런 명품들도 있는데 이 나머지 명품들은 지금 실물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다가 준 쪽, 받은 쪽 모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특검이 반클리프 실물 확보라는 성과를 낸 거기 때문에요. 나머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나토 때 찾던 반클리프, 이른바 나토 목걸이의 실물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대선 직후 이걸 받았다가 순방 뒤 고발이 들어오자 서희건설에 돌려줬습니다. 그동안의 해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JTBC의 단독 보도 하루 만에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를 주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낸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건희2 이렇게 저장된 뒷자리 8563번 전화에 대해 김건희 씨는 행정관이 관리하는 전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JTBC는 김 씨가 이 번호로 통일교 측과 통화한 육성의 내용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고 말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때 찬 반클리프 목걸이를 자신이 줬다고 시인했습니다. 진품 목걸이의 실물도 확보한 특검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제 뉴스룸이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이 목걸이를 구매했다는 반클리프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첫 소식 심가은 기자입니다. 2022년 3월 대선 직후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 최모 이사가 잠실 롯데 반클리프 매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 스노우 플레이크를 착용하고 나타납니다. 오늘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어제 이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줬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어제 반클리프 관계자 단독 인터뷰로 서희건설 회장 비서실장의 목걸이 구매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반클리프 직원이 JTBC에 제보한 건 올 4월 하순,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비서실장 최모 이사는 현금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교환해 반클리프 목걸이를 샀습니다. 반클리프 서버에 남는 구매자 명의는 비서실장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구매할 때 좀 철저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명의자도 구매한 사람도 어머님 이름으로 대신 샀고. 특검은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2022년 9월 이후 목걸이를 김건희 씨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특검에 알렸습니다. 민주당이 이 목걸이가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그 즈음입니다. 선물을 준 서희건설이 시인하고 판매 과정의 구체적 내용을 직원이 인터뷰를 통해 모두 밝힌 만큼 목걸이의 대가성,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였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관계자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서희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인사청탁 관련된 자료는 확보하셨나요?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된 자료도 확보하셨나요? 앞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와 같은 디자인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서희건설 관계자가 구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서울 잠실에 있는 백화점에서 해당 목걸이를 구입했습니다. 특검은 이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희건설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검사 출신으로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인수위원회에 합류했고 이후엔 윤 전 대통령 측의 추천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또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서희건설 사옥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비선 캠프가 차려진 곳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입해 이를 뇌물 성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모조품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시점보다 나중인 2015년에 해당 제품이 출시된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서희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해당 목걸이를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논란의 목걸이. 당시 가격 6,200만 원이었던 고가의 보석 브랜드 반클리프 앤 아펠의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재산신고 내역에는 없던 귀금속의 행방을 찾아온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목걸이를 발견했지만 모조품이었습니다. 어제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이에 대해 오래전 홍콩에서 모조품을 산 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홍콩을 자주 방문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현지에서 산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모조품을 구입했고 이후 순방 때 다시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사로부터 김 여사가 착용한 것과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는 2015년 11월에 출시됐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겁니다. 해명대로라면 김 여사는 해당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그보다 10년 정도 앞서 모조품을 구입했다는 말이 됩니다. 특검은 이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그동안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의 해명이 지인에게 빌렸다, 모조품인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모조품인데 모친에게 줬다 등 조금씩 달라진 걸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줬거나 장신구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과 말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김 여사 선물로 건넨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관련 해명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건진법사는 그동안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건진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여사에게 목걸이가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이어져 있다고 특검이 보는 고가의 장신구는 4개입니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넸다고 의심받는 6천만 원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22년 나토 순방에 동행하며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제품으로 알려진 목걸이, 까르띠에로 보이는 팔찌와 티파니 앤코 추정 브로치입니다.
이 가운데 반클리프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건을 특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찾아냈지만 모조품이었습니다.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무이치 있습니까? 그동안 당시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은 소상공인에게 샀다, 지인에게 빌렸다, 해외에서 샀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압수된 모조품이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맞고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당시 잠시 다시 빌렸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팔찌와 브로치 역시 국내와 해외에서 산 모조품이라는 입장이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 측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일부러 가짜 목걸이를 가져다 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 그라프 목걸이와 역시 전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샤넬백 등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전 씨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방위 압수수색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짐을 보관한 컨테이너 압수수색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의 최측근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욱, 정지원, 조현경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던 특검은 장신구의 행방에 대해 김 여사가 이들과 다른 말을 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유서아입니다. 김건희 특검 쪽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드디어 반클리프 아펠 이 목걸이 실물이 등장했습니다. 예, 서희건설 측에서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줬다라고 인정을 했고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품이죠 이거는. 그리고 과거에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품도 함께 지금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특검 사무실이 진품, 명품, 예, 그런 제품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명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그 나토 정상회의 갈 때 착용했던 그 목걸이 관련해서 증거인멸 혹은 수사 방해도 여기 있겠죠. 왜냐하면 압수수색한다는 걸 알고 장모 집에 이제 가품을 갖다 놨던 것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다 규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구치소로 이동한다는 것까지 봤는데, 네. 예, 그 서울 남부구치소로 간다 그래요. 이제 남편이 있는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에 있고 남부구치소는 이제 구로에 있는데 예,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쯤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늦어도? 네, 예, 그러겠죠. 늦어도. 어떻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판사님은 다 결정은 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심사 4시간 반 정도 했는데 이 정도면 짧은 거죠. 생각보다 짧게 끝났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 그렇게 많이 뭔가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또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쪽이라 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좀 작았는데 의견서가 840쪽. 예. 그리고 증거도 엄청나게 냈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실질심사가 조금 길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짧은 거는 이제 특검 쪽에서는 아마 10시부터 해가지고 한 2시간 반 해서 브리핑을 끝냈고 파워포인트 하는 거를 김건희 쪽에서는 그냥 빨리 끝난 것 같고 PPT 자체를 60페이지 정도 했다 그러니까 PPT 60페이지면 사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예. 금방 해요. 60페이지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판사님은 서면 도록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서면 읽어보고 다 결정은 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판사님이 이제 고민하는 시간 사실은 뭐 12시 전에 나오는 경우도 왕왕 많았어요. 큰 사건도. 그런데 뭐 그래도 좀 관례상 12시는 넘기고 1시 전에는 영장이 100% 나온다. 아, 100%요? 그건 100%죠. 그럼 구속되면 6개월 정도 이제 또 돼서 또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이런 추가 구속영장. 예.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됐던 내용은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김건희 특검의 혐의 보고 있는 것은 16가지였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생 건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이 시간 계속해서 좀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게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던 IMS 모빌리티 김예성, 뭐 소위 말하는 집사 게이트의 그 집사
4시 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오. 예,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특검 사무실로 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구속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이미 그 귀국 날짜가 왜 오늘 오늘이냐? 오후냐? 네. 이거는 특검이 그렇게 들어오라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왜 어제가 아니고 또 내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 영장 실질 심사 예. 그 판사님이 여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아, 김혜성이 이제 오늘 들어와 이제 그러면 내가 영장을 발부를 해서 김건희를 잡아 넣어야지. 분리. 풀어주면은 또 김혜성이 하고 그쵸. 또 그럴 수 있죠. 또 예. 증거인멸이 될 수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노려서 오늘 들어와 오후 몇 시에 예. 이렇게 저는 작전을 짰다고 지금 보니까 일부 언론들하고는 베트남 현지에서도 인터뷰를 했고요. 네. 거의 모든 언론이 단독 달고 다 인터뷰했는 지금 거예요. 쭉 나오는 내용들 저희가 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얘기하셨지만 의견서가 840페이지 이상이 되고 김건희 측에서는 이제 PPT 60장 정도 해서 실질 심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썼던 내용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그 외의 의혹들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짚어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희건설에서 김건희 씨한테 목걸이 줬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들 나왔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 최모 씨 이분이 또 그 어머니하고 함께 20대 대선 다음 날입니다. 22년 3월 10일에 매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죠. 50대인데 30대 같이 키 크고 멋쟁이에게 선물을 줄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목걸이를 구입했다는 건데 그 구매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구매했어요? 수천만 원의 현금을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사서 이걸 롯데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서 우와 예. 신기하다. 그 롯데 백화점 잠실점에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세탁을 했다는 거죠. 이건 세탁이라고 봐야 돼요? 세탁. 자금 추적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이걸 실토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추적하다 보니까 특검이 밝혀낸 내용? 이거는 저 진술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탁. 진술을 했던 내용이니까. 세탁 방법을 또 알게 된. 근데 이 서희건설은 지금 조금 전에도 그 서희건설 뭐 회장이겠죠. 이봉관 회장 쪽에서 자수서를 냈다고 네,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이 자백을 하는 거거든. 이 서희건설은 과거부터 이명박, 박근혜 때도 항상 권력의 어떤 줄을 대고 하는 전형적인 회사예요. 그 이봉관 회장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박근혜 남동생 박지만 회장의 와이프가 서향희 변호사. 그렇죠. 저하고 로펌도 같이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서향희 변호사가 완전히 실세였거든요.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때.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라 해서 이제 끊었는데 그거 잘하셨죠. 그때 이제 서향희 변호사가 이제 포럼 같은 것도 우리 회사에서 하고 했거든요. 그럴 때 항상 이봉관 회장이 오셨어요. 서희건설 회장이. 네. 그리고 서희건설은 지금도 수사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만 봐도 지역주택조합 이 아파트 짓는 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닌데 이게 부정 비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10개 중에 9개는 깜빵 가요. 돈 해먹고. 이제 그런 관련해서 뭐 건설비를 왕창 튀겼다. 조합장한테 뇌물 준다. 이제 이런 수사받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권력에 손대는. 그런데 이게 안 터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자수하는 게 그래도 조금 낫다. 그래서 지금 의심을 했던 것은 이 이봉관 회장의 큰 사위. 이제 딸이 셋 있다는 거잖아요. 이 딸 셋 중에 가장 큰 딸의 남편, 그러니까 박성근이라는 전 검사 출신이고 한덕수 총리 때 첫 번째 그 비서실장, 당시 윤석열, 뭐 고 장제원 등이 추천해서 실장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총선 출마를 합니다. 물론 경선에서 탈락을 합니다만 부산 영도에 출마를 했었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걸이를 준 대가였느냐, 아니면 너무 그보다 더 많은 무언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향후에는 더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뇌물을 준 것도 죄 아니에요? 이것도 처벌 대상이죠. 당연히. 대가성이 입증이 되면. 입증됐잖아요. 자기 사위를
대통령실에 넣어줬잖아요. 국무총리실. 아, 국무총리실. 네. 아, 오윤혜. 네. 근데 그것도 있고 뭐 이미 기본적으로 이 정권에서 회사가 연루되거나 뭐 김건희의 인맥이나 윤석열의 인맥으로 분류되면 대부분 다 대통령 취임식은 한 번씩 다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희건설 회장의 가족들도 대부분 다 일가가 딸 셋이 다 갔다는 거잖아요. 김건희의 네. 픽으로 다 그 취임식에 갔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그 사무실을 제공했다라는 의혹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서희 타워에 이제 양재동 대선 캠프가 때. 있었으니까. 예. 예. 그때도 이제 그 서희 타워가 역할을 했던 것이니까. 근데 건설사는 뭐 변호사님도 다 알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워낙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 내에서 만약에 서희 건설이 수의 계약을 따낸 건이 있다라든지 부처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 말고도 또 다른 대가를 받아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희타워의 추억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서희타워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나중에 제가 늘 가던 곳이 서희타워인지 몰랐다가 양재동의 서희가 그 서희인지 어디를 다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희타워 이름이 타워이다 보니까 거기에 서희건설 본사인지 몰랐어요. 그 건물에 이제 입주해 있는 회사를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사 나고 나서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고 같이 일했던 동료가 그 없어진 회사가 우리 갔던 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문을 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도 저희가 가서 일한 적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셔터 내리고 증거인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끼리 아니 왜 주말 사이에 우리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거의 나와요. 왜냐하면 주말 토요일에도 가서 일해본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입주사들은 그 서희건설과는 상관없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을 닫아버리니까 예. 건물을 전체 셔터를 내려버리니까 이게 뭔 일이나 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전부 다 검사 집안이고 판사 집안이고 이래서 미리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그런 의혹까지 또 나오는 의혹, 거니까요. 의심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지난 대선 기간에 소위 말하는 양재동 캠프.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이 서희타워 2층에 있었다는 것이고 건진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주로 했다는 건 뭐 댓글 관리나 여론전 이런 것들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위법한 대선 캠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그렇죠.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영식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초청받은 그 명단 그거를 확보하면 거기가 그냥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렇네요. 너무 쉬워. 이 정권은 사실 죄를 지으면 증거인멸을 하는 게 너무 투명해가지고 그냥 잡으면 됩니다. 자기가 자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리고 왜 취임식에 초청을 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청하고 대통령의 부인이 초청하고 이 인원수를 따지고 보면 부인이 초청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마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뭐 그 수많은 그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했던 여러 전시회 중에 혹시나 서희건설은 또 과거에 후원한 적 없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따 저희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서희건설이 로비를 하고 목걸이를 주는 맥락과 그 기업 로보틱스 회사 즉 수입 총판이라고 하죠. 미국에 있는 로봇계를 수입해서 판매했던 실소유주가 바세론 콘스탄틴이라는 시계를 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목도 찾아보니까 그 실소유주도 김건희 픽으로 또 취임식을 왔었고 또 수의 계약의 또 수혜자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시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400만 원짜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쉐린 콘스탄틴이라는 뭐 시계 브랜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금액대면 뭐 입문용이다. 훨씬 더 고가의 시계들도 많다 그럽니다.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압수수색할 당시에 이 시계 케이스하고 보증서가 발견이 됐어요. 실물은 없었고. 그래서 그걸 특검이 추적했고 구입한 사람을 특정했죠. 이 사람이 이제 서모라는 사람이고 지금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 로봇계 미국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대통령실과 임차 계약을 했던.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그러니까 용산으로 관저를 옮긴다. 관저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나서 과학경호라는 이름으로 로봇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릴리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겨레에서 이 내용을 과학경호 내건 대통령실 고액 후원자 회사와 로봇계 계약. 이 고액 후원자라는 게 뭐냐면 후보 시절에 이미
그 1인이 할 수 있는 최고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후원. 근데 이 서모 씨가 이미 그때부터 후원을 하고 있었고 그 전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 윤석열 부부와의 인연이 있었고 총장 그만둘 때는 뭐 넥타이도 선물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겨레에서 당시에 이 뭐 특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를 냈는데 그 이후에 이 수의 계약이 백지화돼요. 로봇계를 가지고 과학 경호를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경호라고 하니까 로봇계로 어떻게 경호를 해요. 근데 그 대통령실 마당에다가 그 로봇계를 풀어놓고 시연하고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고 사진 찍는 것도 진짜 웃기는 일이지만 대통령 경호처랑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 2022년에는 3개월에 1,800만 원짜리를 수의 계약을 했었어요. 달에 600만 원씩.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로봇계랑 사진 찍으면 얼마나 더 잘 팔리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힘입어가지고 2023년에는 8억 1,0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겨레가 그 중간에 의혹 보도를 하면서 그 기사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로봇계 관련해서요. 예, 저 로봇계를 볼 때마다 너무 무섭지 않아? 진짜 머리가 없어. 저는 로봇계도 너무 열이 받지만 네. 제가 어제 9시 MBC 뉴스에서 8시죠? 식용계 관련한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진짜 열받았거든요. 그 1% 정도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 식용계들은 아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360억에 달하는 세금만 낭비되고 이게 김건희법으로 된 거죠. 이른바 그렇게 불렸었죠. 완전 개판이에요. 그냥 개로 다 엮여가지고 그냥 정책도 개판으로 만들고. 근데 우리 저 오윤혜 씨가 이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 약 3년 정도 동안 정부가 주도해서 입법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정책으로 이어진 것들이 뭐뭐 있나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당시 야당발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그리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우리 흔히 말하는 시행령으로 뭔가를 진행했던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해서 법이 됐던 거 뭐가 있나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이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던 식용계 관련 금지하는 그 법이 있었고 또 하나가 저 만나이. 만나이. 윤석열 나이 이른바. 네, 윤석열 나이. 우리 나이 한 살씩 젊게 만들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3년 동안 이 두 개가 다예요. 네,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그게 다예요. 의대 2,000명 증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 정상적인 정책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만들어졌던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그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당시 사기 피해자들이 생겼는데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그는 3년 동안 정부가 뭐 했나 싶어요. 아무것도 안 했네. 오히려 계속 망치기만 하고. 그러니까 개식용 금지하고 만나이 만든 게 다였다. 그나마 이 두 가지도 그 만나이 빼고는 진짜 식용계는 정말 혈세만 낭비하고. 근데 만나이도 그 지금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다고요. 관공서에서는 만나이를 써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연나이라는 게 있대요. 맞아요. 그냥 그 해에 태어났으면 다 그냥 같은 나이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이 모든 것 다 제가 체크하면서 쭉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3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나. 맞아. 뭐 대왕고래 얘기하면 몇 달 뉴스 나가고. 대왕고래 있었죠. 뭐 하면 또 한 달 정도 뉴스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뉴스의 연속이 바이든 날리면 해서 이만큼, 뭐 해서 이만큼. 그렇게 3년이 갔는데 실제로 한 건 딸랑 2개밖에 없더라. 네, 그나마 작폭해서 3년으로 끝난 거잖아요, 본인이. 아무튼 그런 개판은 개판이었고. 개판이었습니다. 심지어 뭐 로봇계까지 나왔어요. 저 로봇계의 경우에는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회사의 이름이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이거든요. 네, 그건 미국 회사 이름이죠. 미국 회사이고 현재는 LIG 넥스원과 계약을 했고 지금 LIG 넥스원이 아마 미국의 지분 한 60 정도 인수를 해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스트 로보틱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입을 해서 국내 총판의 역할을 그 당시에 그분이 서모 씨라는 사람이 서모 씨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떼다 팔고 이문 남기는 장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